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잘할 수 있는 플레이를 살릴 수 있는 팀이 지금의 토트넘은 아닙니다. 오늘 사실 몸은 좀 가벼워 보였거든요. 움직임도 나쁘지 않았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팀이 손흥민 선수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네, 볼러TV 성욱입니다. 자, 밤새 경기 보신 분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토트넘 경기가 갈수록 빡빡해지고 있습니다. 뭐 승점은 나름 잘 따고 있고요. 지금 뭐 순위표를 보시면은 토트넘 순위가 꽤 높습니다. 지금 시즌 5경기를 했는데 3승 2무 무패예요. 지금 무패인 팀이 딱 3팀인데 1위 아스날 오늘 또 이겼습니다. 오전 전승이에요. 그리고 2위 맨시티. 야, 맨시티 6대 0으로 노팅엄을 잡았습니다. 토트넘은 내려앉아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상대했던 팀인데 전반에만 할란 선수가 해트트릭 기록을 하면서 대승을 했고, 아무튼 맨시티가 4승 1무로 지금 2위고 그 다음이 바로 토트넘이에요. 3승 2무 무패 계속 이어가면서 뭐 결과적으로는 좀 괜찮게 시즌 초반 시작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손흥민 선수 관련해가지고는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자, 일단 요 후토크에서는 오늘 경기에 집중을 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좀 앞 경기까지 포함시켜서 전체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왜 고립이 되고 있고 이 상황이 쉽게 개선될 것 같지 않은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좀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토트넘이 많이 밀어붙였어요. 예,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점유율도 압도를 했었고, 근데 전반전에 이제 PK 획득 상황이 있었죠. 문전 혼전 상황에서 상대팀 수비수인 크레스의 손에 맞았는데, 저도 이거 리플레이 보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이제 머리를 맞고 손에 맞으면서 이게 좀 다시 뒤집어졌죠. 예, VAR 보고 나서 PK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날 토트넘이 약간 좀 애매하게 좀 꼬이거나 약간 이상해지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전반 34분에 케인이 쿨루셉스키하고 이제 공을 주고 받으면서 크로스한 것이 손흥민 선수 맞기 전에 이 수비수 캐러 선수 자책골로 연결됐습니다. 이거 캐러가 없었더라면 손흥민 선수가 늘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또 올 시즌에 좀 뭔가 좀 안 풀려요. 예. 아무튼 이렇게 되면서 앞서 갔습니다만 토트넘이 이 리드를 오랫동안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후반 시작하자마자 이제 후반 한 10분 만에 안토니오 선수의 아주 기가 막힌 패스를 수책 선수가 집어넣으면서 동점이 됐고요. 사실 실점 상황에서도 주변에 페리시치라든가 아니면 비수마라든가 약간 좀 방심하는 느낌이 있었죠. 들어가는 선수들을 완전히 놓치면서 이걸 좀 먹지 않아도 될 거리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실점을 했었고요. 하지만 주도한 시간은 토트넘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기회는 웨스트햄에게 더 많이 있었던 시합이었습니다. 사실 웨스트햄이 이겼어야 되는 경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소 2-3골 정도 좋은 기회를 요리스한테 맡긴 것도 있었고 자신들이 완벽한 기회를 놓쳤던, 특히 막판에 그 파케타 선수하고 그 에메르송 선수가 누가 차도 들어갈 상황에서 서로 양보를 하는 이런 장면은 웨스트햄 팬들에게는 정말 땅을 치면서 아쉬워할 만한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튼 이날 좀 앞서서도 제가 뭔가 이상한 상황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주심의 진행도 좀 아쉬웠고요. 뭔가 좀 속도감 있게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좀 누수되는 시간이 좀 없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고, 특히 추가 시간을 4분을 줘놓고 거의 한 2분? 그 이상? 좀 부상자 입구만 해가지고 지연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게 좀 충분하게 반영이 안 된 것이 아닌가. 하여튼 이런 상황이 겹치면서 초반에 괜찮은 흐름으로 가져가던 토트넘의 축구가 좀 흐름이 계속 뚝뚝 끊겼어요. 좀 자초한 부분도 있죠. 후반전에 전반 막판에 호이비에르가 부상이 있어서 후반전을 못 뛰지 않을까 우려가 있었는데 후반전 나왔고, 하지만 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 것도 있지만 축구와 밑창이 떨어져가지고 이거 가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었고, 그리고 이날 그 벤탄쿠르 선수가 부상 때문에 이제 완전히 명단 제외가 됐고 비수마가 처음으로 이제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근데 와, 너무 실망스럽던데? 비스마가 들어와가지고 일단 잔실수가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백패스 머신입니다. 거의 볼 잡으면 몸을 돌릴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뒤로 주고 옆으로 주고 뒤로 주고 이런 식으로만 하면서, 게다가 걷어내기 과정이나
아니면 전진 패스 시도하는 과정이나 실수가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야 비수마 이런 식이면은 저는 만약에 오늘 교체시킬 선수가 있었다면 저는 과감하게 변화를 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날 벤치에 스킵 선수가 있긴 했지만 스킵이 너무 오랫동안 경기를 안 뛰었기 때문에 좀 아낀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요런 좀 요소요소에 좀 구멍들이 있었던 것이 토트넘에게는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날 선발 라인업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손흥민 선수 정말 빼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주말에 풀럼전 있고 다음 주에 또 챔피언스 리그 첫 경기 있기 때문에. 하지만 콘테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선발로 넣고요. 이렇게 라인업 보시면 지난 경기하고 바뀐 것은 벤탄쿠르 빠지고 비수마 들어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계속 주전 선수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용을 하고 있는 콘테 감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요렇게, 포맷은 지난 시즌하고 똑같습니다. 뭐 3-4-2-1 정도. 손흥민 선수도, 윙어의 위치에 있기보다는 중앙에 들어와서 머문 시간이 굉장히 많았던 경기였고요. 근데 좀 다른 게 뭐냐면, 지난 시즌에 비해서 윙백 의존도를 높이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근데 이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래 이렇게 해야 됩니다. 3백을 쓰는 팀에서는 양쪽 윙백의 공격 가담이나 아니면 수비적인 움직임이나 굉장히 이 선수들의 역할이 큰데 지난 시즌까지는 뭐 오른쪽에 로얄 도어티가 나오든 왼쪽에 레길런 세스종이 나오든 뭐 제한몸 가누기 힘든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 시즌에 페리시치가 들어와서 왼쪽을 확실하게 책임을 져주고 로얄도 오늘은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되면서 콘테 감독이 본인이 3백을 쓴 이유를 구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 선수들을 많이 올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여기 보시면은 기존의 3-4-1-2-1 포맷이 아니라 3-1-3-3 정도 되는 그러니까 3톱 선수들 올라가고 그 2선에 호이베르가 좀 전진을 하고 양쪽에 로얄하고 페리시치하고 전진을 해서 물론 이 두 선수는 거의 공격수보다 높이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현재 공격적으로 앞에 무게중심을 두는 운영을 합니다. 이건 이제 볼을 잡았을 때 얘기죠. 수비할 땐 다 내려오니까 파이백 되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페리시치,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파트너를 할 수 있는 페리시치가 굉장히 잘합니다. 잘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가장 지난 시즌하고 뭐 레길론이나 뭐 이런 선수 다른 건 뭐냐면 올라왔을 때 어떻게든 해결을 해준다는 거죠. 과거에 보면 로얄이 여전히 그렇지만 크로스가 거의 통과가 됩니다. 페리시치가 찬 크로스가 수비에게 블록되는 경우가 잘 없고 어떻게든 박스 안으로 들어가요. 이게 동료들에게 연결되고 말고는 뭐 둘째 문제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미 앞 경기들에서 팀 승점 따는 데 기여를 이미 보여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페리시치가 기본적인 성향도 원래 공격 출신의 선수이기 때문에 피니시를 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이 있어요. 이게 피니시라는 게 슈팅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높은 위치로 그냥 배달만 하고 본인이 이렇게 물러나는, 그러니까 운반하는 어떤 그 역할이 아니라 본인이 그 골이나 도움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결정적인 킥을 하고 내려오는 걸 선호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하고 주고받는 장면이 많지 않습니다. 손흥민하고 원투 하면서 왼쪽 측면을 지배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기보다는 본인의 솔로 플레이를 통해서 어떻게든 크로스라든가 뭐 안쪽으로 패스를 이런 플레이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날도 손흥민 선수에게 페리시치가 준 첫 번째 패스 시도가 45분 이후에, 그러니까 전반전 추가 시간에 나왔어요. 제가 시도라고 말씀드린 거는 그나마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뭐 경기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페리시치 눈에는 손흥민이 타겟이 아닙니다. 케인에게 주는 시도가 훨씬 많았고 또 반대쪽으로 넘겨주는 경우도 많았고, 근데 이게 팀 입장에서 볼 때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토트넘이 없던 그런 형태의 공격 패턴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애매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올 시즌에 토트넘이 속공을 그다지 중요한 어젠다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노팅엄 때도 그랬죠. 많이 내려앉아가지고 경기를 하는데 이게 내려앉아 상대를 유인한 다음에 바로 속공 올라가는 요게 아니고 그냥 상대 템포를 떨어뜨리려는 시도예요. 상대가 움직이게끔 만들어서 지치게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뛸 수 있는 공간이 잘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쪽으로 패스가 잘 안 올라오기 때문에.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상대 골문을 등지고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앞쪽을 보면서 공간에 볼 떨궈주면 뛰어가면서 스피드 살려가지고 플레이하는 상황은 잘 안 나오고, 물론 오늘 웨스트햄전 때 그런 상황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잘 마무리가 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빈도가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잘할 수 있는 플레이를 살릴 수 있는 팀이 지금의 토트넘은 아닙니다. 그리고 페리시치가 손흥민 선수하고 좀 그렇게 합이 맞는 스타일이 현재로서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맞아 들어가는 시간도 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손흥민 선수 스탯을 좀 보면 처참합니다. 오늘 사실 몸은 좀 가벼워 보였거든요. 움직임도 나쁘지 않았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팀이 손흥민 선수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출전 시간 90분 풀타임 뛰었어요. 풀타임 뛰었는데 볼터치가 35번밖에 안 됩니다. 팀 내에서 거의 뭐 가장 낮은 그런 수준이고요. 이게 근데 이번 경기만 그런 게 아니죠. 지난 경기에도 그랬고 이번 경기 역시 손흥민 선수의 볼터치가 팀 내에서 가장 좀 적은 그런 수치고요. 그리고 패스 횟수도 지금 이제 패스 성공 횟수만 제가 여기 기록했는데 패스 성공 횟수가 15번입니다. 이것도 팀 내에서 가장 낮습니다. 제가 팀 내에서 가장 낮다고 지금 말씀드린 거 볼터치 패스 성공 이게 모두 필드 플레이어만이 아니라 골키퍼까지 통틀어서 요리스보다도 작습니다. 그만큼 팀 내에서 지금 플레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빈도수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키패스 하나도 없고요. 슈팅 2번 했는데 2번 다 블록슛입니다. 블록슛이라는 건 수비에게 막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유의미한 슈팅은 없었고 그리고 올 시즌에 그래도 한 번씩은 유효 슈팅을 만들어냈었는데 올 시즌 처음으로 유효 슈팅도 하나도 없는 경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드리블 시도 한 번밖에 못했지만 이것도 무산이 됐고 크로스 시도 4번 했는데 다 걸렸고요. 그러니까 참 경기 이것만 보면 정말로 못한 경기죠. 예. 근데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물론 뭐 지난 시즌하고 비교하면 최고였을 때와 비교하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죠. 하지만 올 시즌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못한 경기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탯이 이거밖에 안 나왔다는 거는 지금 이 팀이 하는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배제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이 나아지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튼 이런 시점에서 지금 오늘은 이 클루스스키 더 못했습니다. 기록도 더 안 좋고. 근데 클루스스키를 먼저 그나마 빼고 히샬리송을 넣었는데 이게 주말 경기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중에 또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경기를 다 손흥민 선수를 선발로 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라면 지금 토트넘은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선수의 숫자가 굉장히 제한적인 팀입니다. 케인,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을 포기할 수가 없는 팀이어서 손흥민의 득점력을 어떻게든 좀 마수거리 골을 넣게 하려면 경기를 꾸준히 좀 계속 시간을 부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컨테 감독이 또 보수적인 스타일이어서 좀 일찍 빼더라도 선발로는 계속 기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건 뭐 제 예측이니까. 자, 아무튼 뭐 오늘 웨스트햄전 무승부. 예, 토트넘 입장에서는 아쉬운 도 많지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결과였고 아무튼 답답한 콘텐츠 축구 왜 답답한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왜 계속 고립되고 이게 쉽게 바뀔 것 같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BBC에서도 좀 한마디 했더라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볼빠.